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순환 쇼크, 이 병태생리학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졸탄 베뇨 박사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이게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병태생리 기전,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환 쇼크라는 게 갑자기 온몸의 순환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진짜 필요한 산소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못 받는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걸 제대로 치료 못하면 세포나 조직이 산소 부족, 즉 저산소증에 빠지고 결국엔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강의 자료 보니까 쇼크를 몇 가지로 나누던데, 이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저혈량성 쇼크예요. 이건 뭐 이름 그대로 피나 아니면 체액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혈이 제일 흔하고요. 심한 화상 입어서 혈장에 막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구토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도 올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심장이 피를 짜내기 전에 심장으로 피가 충분히 안 들어오는 거. 이걸 이제 전부화 감소라고 부르거든요. 아, 전부화 감소요? 네네. 심장에 들어오는 피 자체가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심장성 쇼크예요. 이건 심장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 심근경색이나 심근병증 아니면 아주 심한 부정맥 같은 것 때문에 심장 펌프 기능이 그냥 확 떨어지는 경우예요. 심장 기능 저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폐쇄성 쇼크인데요. 이건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길, 그 길이 막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폐동맥이 혈전 같은 걸로 막히는 폐색전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외부 압력에 눌리는 심장 눌림증 같은 거요. 이때는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받는 저항, 이걸 후부하라고 하는데 이 후부하가 커지는 게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심장이 막 힘껏 짜내려고 해도 저항 때문에 피가 잘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분포성 쇼크예요. 이건 좀 다른데 혈관이 너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폐혈증이나 아니면 그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척수 손상 같은 때 있잖아요. 그때 혈관이 확 넓어져요. 그러면 전체 피의 양은 그대로인데 혈관이 너무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부족한 것처럼 되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전부화가 좀 줄었다가 나중엔 양상이 좀 복잡해지고요. 와, 진짜 원인에 따라서 쇼크의 시작이나 그 특징이 확 다르네요. 이 강의 자료에서 출혈성 쇼크를 예로 들어서 쇼크가 진행되는 단계를 설명하던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쇼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게 이 병태생리학의 핵심 중 하나죠.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보상 단계예요. 예를 들어 피를 한 20% 미만으로 잃었을 때처럼 몸이 아직은 좀 버틸 만한 그런 상황이죠. 심박 출량은 줄었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보상 기전들이 막 작동을 해요.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단계예요. 이때는 뭐 외부 개입 없이도 회복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몸이 스스로 막 방어하는 거네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네, 그쵸. 아주 빠르게는 뭐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압력 센서, 그 압력 수용기라는 게 작동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같은 게 확 나와요. 그래서 심장 빨리 뛰게 하고 혈관 수축시키고 그러죠. 좀 더 느리게는 한 몇 분에서 며칠에 걸쳐서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라고 부르는 혈압 체액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요. 또 몸의 수분을 지키려고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도 하죠. 이것도 나오고 조직에 있던 물이 혈관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다 혈압 유지하고 뇌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로 피를 보내려는 그런 노력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출혈이 더 심해지면요. 예를 들어 한 20%에서 30% 이상 피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가 바로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보상 기전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 그러니까 병적인 양성대모김 고리가 시작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양성대모김 구류? 그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몸을 살리려고 했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생존 기제가 오히려 파괴 기제로 바뀐다니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보상에 쓰던 호르몬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고요. 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젖산 같은 노폐물을 계속 만들어서 몸이 산성화돼요.
세포 에너지인 ATP 생산도 줄어서 세포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그 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이라고 이게 좀 불안정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뇌혈류가 너무 부족해지면 쿠싱 반사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후의 발악처럼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리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반드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그냥 두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아, 마지막 단계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네, 그게 바로 비가역 단계죠. 이름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예요. 이때는 그 양성 대모김, 악순환의 고리가 너무 강력해져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여러 장기들이 연쇄적으로 기능을 잃어요. 다발성 장기부전, MOF라고 하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들이 오게 되나요?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줘요. 강의 자료에 나온 예들을 좀 보면 심장은 혈류 부족하고 또 독성 물질 때문에 펌프 기능 자체가 망가지고요.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호흡이나 순환 조절 센터인데 이 기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간에는 특정 부위, 중심 소엽성 괴사라고 해서 세포들이 죽는 현상이 생기고요. 장에서는 피가 제대로 못 흐르니까 적혈구가 끈적끈적하게 엉기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요. 폐는 쇼크폐라고 불리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RDS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염증 때문에 폐에 물이 차고 가스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은 혈류 부족으로 세뇨관 세포가 죽는 급성 세뇨관 괴사 ATN이 와서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저혈량성 쇼크라도 원인이 출혈이냐 탈수냐에 따라 피의 끈적임 같은 그런 유변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오늘 졸탄 베뇨 박사님 강의 자료 덕분에 순환 쇼크라는 이 복잡한 상태의 핵심 병태 생리를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산소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쇼크의 종류,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버티다가 무너지는지, 그 보상 진행 비가역의 단계들, 마지막으로 정말 끔찍한 장기 손상까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순환 부전 상태라는 점, 그리고 초기에 몸을 살리려던 보상 반응이 어떻게 악순환으로 변해가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병태 생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쇼크의 유형도 다르고 또 진행 단계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를 돕기 위해서 개입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다룬 이 기초적인 병태생리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심층적인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